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하면 지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엊그제 4월 1차 신문 다 만들고 보내고 나서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 이제 유튜브도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스익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그 사교육비를 아껴라 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몇 마디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 요즘 유치원에는 방과후 수업도 다 있고 거의 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사실 유치원을 보냈을 때 딱 그 정규 수업하고 굉장히 일찍 오잖아요. 정규 수업 끝나면 한 늦어도 밥 먹고 오면 한 2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기만 했어가지고 엄마들이 유치원 정규 수업을 끝나고 방과후를 뭐 월화수목금 매일 요일마다 바꿔서 하나씩 더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유치원 때부터 할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요즘 이제 시스템이 좋아지고, 예, 뭐 배울 것들도 많고, 아이들을, 그래서 뭘 배우냐고 했더니, 뭐 되게, 뭐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영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놀이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교육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있긴 했을 텐데 요즘같이 물론 다양하진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 진짜 많이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교육이잖아요. 유치원 사교육. 근데 유치원을 보내는 것의 의미를 이제 엄마들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막 뭔가를 막 많이 시키고 뭔가를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오후에 이제 방과 후 끝나고 수업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오전에 그 텐션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 뭐 물론 낮잠도 자고 이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치원 정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또 아침에 영어를 했는데 또 방과 후에 또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 영어를 하기도 하고 뭐 딴 걸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맞벌이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이 다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인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텐션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 텐션을 좀 끌어올릴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열심히 수업하고, 이제 아이들의 그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도 끝나고 또 방과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또 방과후 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뭐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고 하더라도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개인 돈으로 많이 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도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부가적인, 예, 그 방과후 수업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수입도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많은 교육이 꼭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갈고 닦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즐겁게 쉴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 아이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좋았다고 할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한테 물어보면 중학교 시절이 그래도,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이 그래도 행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상 그렇게 아이들이 느끼는 게 대다수인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유치원 때는 집에서 유치원 얼른 가서 기본적인 교육들, 왜 이렇게 사회성도 기르고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는 그런 유치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마음껏 그냥 쉬면서 책 막 여기저기 널어 놓고 읽고, 그다음에 놀이터 가서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 제가 와 나 정말 라떼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예, 물론 그때도 그랬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가 조금씩 누적이 돼요, 피로가. 학습의 어떤 그런 피로감? 내가 마음껏 그냥 쉬지 못하고 멍 때리지 못하고, 예, 상상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주입만 하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사교육을 늦게 시작해라 뭐 이런,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에 달린 문제이니까 그걸 강요하지는 않는데, 지금 혹시 이제 내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뭐 그러니까는 꼭 방과후를 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방과후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 혹시 아이가 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지금은 이제 재미있지만 얘가 방과후 개수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 조금은 줄이셔야 돼요, 먼 훗날을 위해서. 예, 그게 나도 모르게, 이 아이도 모르게, 지금은 재밌지만 이 아이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하면 지쳐요, 여러분. 그리고 고갈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맘때에 생각도 많이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많이 그냥 어지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주입해서 넣고 지식적인 거를 가르쳐 주고 이거를 배우면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의욕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 사교육의 시기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주관이 되게 뚜렷했던 편이어 갖고 걔가 원할 때 그냥 보냈던 게 중2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작은아이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 고1 때까지 혼자 하고 고2에 코로나가 와서 이제 고2 때 처음 학원을 가서 이제 했는데, 어 그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아이를 키우는 대학 목표가 전부 다 서울대고 전부 다 스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안 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들 둘 다 막 대학 공부 가르치고 이럴 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꽤 많은 돈이 한 달에 거의 1 인당 뭐, 예, 100만 원 이상은 다 들었죠. 100만 원이 뭐예요, 진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근데 제가 지금 100만 원 얘기하면 되게 코웃음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밖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왜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막 300-4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강남이나 대치동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물론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그 아이 인생의 전부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아이들을 쪼끔이라도 늦게 사교육을 시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좀 길러진 다음에 사교육을 하더라도 해야 그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고, 결국 마지막에 대학 공부는 정말로 스닉스 말씀처럼 아이 혼자의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돈을 몇백만 원 들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커서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어렸을 때 마음껏 놀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관계,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늦출 수 있게끔, 예, 많이 놀아 주고 스트레스 풀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엄마고, 그런 가정 환경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런저렇게 마음이 편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아이를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내가 몇 개를 더 많이 뭐 다른 엄마보다 몇 개를 더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유치원 때부터 계속 아이를
시킨다고 하면 끝까지 정말 시켜야 돼요. 중간에 끊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1 년만 놀아도 1 년만 쉬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몰아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지 마시고 쪼끔씩 쪼끔씩 아이의 능력이 생기는 걸 봐서 '아이의 능력이 요만큼 할 것 같아.' 그러면 한 고거의 반 정도만 넣어 주시고, 아이가 능력이 또 요만큼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지치지 않을, 아이의 능력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정도만 사교육을 집어넣어 주시면 아이가 쪼끔씩 쉬면서 지치지 않으면서 쪼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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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씩 이렇게 아이의 능력을 키우면서 같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많이 가르치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고등학교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이가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한 방에 다 잘 갈 것 같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사교육을 시킬 때 뭔가 결과를 이만큼 바라고 시키시면 안 돼요. 아이의 그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데에 염두를 두셔야지, 내가 이거를 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키시면 그런 마음으로 시키시는 거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시켰으니까 얘는 어딜 가겠지, 이게 다 나중에 이 아이와의 불화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아이의 몫으로 남겨 놓으시고, 아이에게 그렇게 엄마가 부모니까 너가 원하는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걸 말하면 엄마가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지, 엄마가 내가 우리 집에 막 돈이 넘쳐나서 이걸 시켜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막 정말 아껴야 되는데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이와 충분히 하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풍족하게 사교육을 공급을 하시면, 제가 공급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풍족하게 다 얘가 원하는 거 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키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키고 수십 가지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고만 것도 모르고 자기가 나중에는 벌려 놓은 어떤 그런 사교육들이 정돈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봤자 정말로 얻는 결과가 정말 쪼금밖에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사교육 시장 안에는 정말로 그 사교육 시장만의 어떤 어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서 아이와 의논해서 아이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이가 결국에 중요한 건 스스로 혼자 해내는 능력을,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시키고 이랬는데 결국에 인제 뒤돌아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막 과외도 시키고 너무 굉장히 많은 막 좋은 선생님들을 갖다 붙이고, 제가 능력도 안 됐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데를 갔을까? 그렇게 그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 모든 거는 이 아이의 의지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의지,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 모니까 말을 좀 새겨 들으세요. 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뭘 시키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가 초등이다 그러면 초등 때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수학, 뭐 영어, 그러니까 고학년이냐 뭐 저학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인제 중고등학교를 위한 기본을 다진 시간으로 하시면 돼요. 하물며 유치원 때 그렇게 많이 시키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가 피곤합니다. 많이 놀고 푹 자야 건강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 그렇게 안 시켜도 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집에서 엄마랑 얼마나 좋은 습관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완성하느냐.